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어 했죠. 그 꿈은 1783년 열기구를 통해 이뤄졌고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로 한 걸음 진일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연을 날리면서 하늘을 향한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은 이제 비행기와 드론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BGN 라이프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에 이런 기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컴 인스페이스 드론 플랫폼 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백승엽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드론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봐서는 드론 주차장 같기도 하고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드론 스테이션이고요. 저희가 무인 드론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드론을 경납하고 자동 충전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드론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이 드론셋 제품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체적인 플랫폼을 만든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자동으로 이착륙,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자동 충전, 그리고 관제실에서의 그 미션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 직접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뒤로 가서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시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키는 거죠? 예전에 보시면 마징가 제트 나오는 것처럼 네. 위에 지금 게이트가 양쪽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리프트가 올라오면서 드론이 자동으로 켜져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봐가지고 되게 올라오는 모습이 되게 웅장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직접 지금 띄워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드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팬이 돌고 있는데요.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지 궁금한데. 지금 규정은 네. 150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군요. 또. 예, 그렇습니다. 드론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초경량 비행 장치 같은 경우는 150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사전 승인이 또 필요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비행 승인과 그다음 촬영 승인 아, 이게 필요한. 참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이렇게 또 드론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드론은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전시하고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에 있는 26군데 119 안전센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션을 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26군데에 저희 드론셋 이 무인 드론 안전망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이게 되고 나면 대전시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곳에 빠르게 먼저 드론이 날아가서 그 화재에 대한 영상을 좀 송출하면서 출동하는 대원들과 소방본부에서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이게 주기적으로 뜨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날에만 뜨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자체적인 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올해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그곳에 바로 이제 출동을 하는 것들을 지금 수행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뜨자마자 바로 촬영이 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상이 바로 그 통합관제센터로 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대원들과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네. 그 영상들을 바로 보면서 화재 규모든지 화재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신고자 위치가 GPS 신호를 받아와서 그 위치로 가는데 이제 신고자 위치랑 화재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보다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영상 정보 분석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우리가 미처 볼 수 없는 곳까지 모두 조망해서 촬영하는데요. 그만큼 활용 범위도 넓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박상민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컴 인스페이스에서 영상 처리 분석 업무를 개발하고 담당하고 있는 박상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영상 분석의 가장 큰 워크플로우는 먼저 수집이 되고요. 수집이 된 거를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알맞게 처리가 됩니다. 영상 먼저 처리가 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직접 한번 분석하시는 거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영상 분석 결과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표적을 정하면 2D 영상을 먼저 다 촬영을 하고 고도 정보를 입력을 해서 3D로 매핑을 시킵니다.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선충의 문제를 드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분석을 통해서 재선충을 이제 검출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또 관련해서 다른 기술이 또 있을까요? 산불 탐지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산불 탐지가 화재 탐지라고 하면 사실 이제 불을 검출하는 건 중요한데, 산이나 농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불보다는 사실 연기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초기에 진압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탐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 연기 탐지를 하는 거를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산불에서 연기를 탐지하는 거를 분석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포크레인 관련된 영상도 있던데 그 영상은 어떤 기술인가요? 재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임업진흥원이나 삼진청 또는 각 시자체마다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난자 구호나 뭐 산불 감지 그런 관련된 서비스들은 이제 소방본부, 그러니까 대전시 소방본부나 뭐 전주 소방본부, 그런 소방본부나 소방청이랑 또 연계를 해서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왜 드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인지 확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드론 기술과 활용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우리나라의 드론 업계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산 드론 기술, 과연 어디까지 온 걸까요? 오늘 업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명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상현 대표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컴 인스페이스가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컴 인스페이스는 사실 인스페이스라고 해서 2012년도에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업을 했습니다. 연구원 창업 당시에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쪽의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작년 9월에 한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로 개명하였고요. 그동안의 어떤 항공우주 분야에서 좀 더 나가서 드론 산업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항공우주 분야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해서 그 영상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드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띄워서 많은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론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실제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항공우주 분야를 조금 더 떠나서 좀 더 확장해서 드론 사업 분야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드론이 산업에서 또 민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잘 아시는 그 우버나 카카오 같은 지상 그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마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이제 하늘길, 우리는 드론 로드라고 부르는데 그 하늘에서의 어떤 그 모빌리티 플랫폼은 결국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이 어떤 미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한컴그룹이 어썸텍을 인수했는데요. 한컴그룹에 합류하시기까지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약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인데 기술 개발 외에 영업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완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하는 속도라든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한컴그룹은 그동안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 기타 다른 계열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 요소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요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그 그룹에 합류한다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컴그룹이 드론 사업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또 인수를 통해서 기술을 보강하면서 노하우를 모으고 계신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로 어떤 게 있을까요? 드론을 활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있는 것들이 어떤 국토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산림, 뭐 해양, 수자원 쪽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국토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 파일럿분들이 필요하시고 또 파일럿분들이 실제 드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어려움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 무인 운용 드론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셀을 통해서 무인으로 산림이라든지 국토, 해양, 수자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어셈텍 같은 경우는 그 드론이 추락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지 시스템인 패러슈트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드론 추락 방지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요. 다른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 패러슈트를 적용한 이유와 또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패러슈트 비즈니스를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안전에 관련된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면서 드론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드론 추락이 있었고 그 추락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비즈니스 좀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드론 관련된 이제 패러슈트를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드론 패러슈트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드론 패러슈트는 이제 드론이 추락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드론을 펼친다고 하는데 전개한다고 하는데 전개하는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에 있는 그 드론을 패러슈트를 전개하는 기능 외에 패러슈트가 아니라 패러글라이더라는 윙을 붙이면 전개를 하고 나서 GPS를 활용해서 이제 추락했던 위치로 어느 정도 이제 가깝게 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단순히 드론에 낙하산을 달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드론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더 중요한 기술인 건가요? 지금 드론 시스템, 그러니까 드론 세트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 어떤 마켓에서 보면은 그 드론 시스템에다가 기존에 이제 드론을 만드는 제조사에서 만들었던 어떤 애플리케이션 말고 추가적으로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중하는 게 기존의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아니면 갖지 않는 시장이 다른 시장에서 그 틈새 시장 공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어떤 드론 회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상 정보를 얻고 또 분석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기술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연계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 그 드론이 그 실종자 수색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야간에 그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요.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종자를 수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풍력 발전소라든지 교량 하부에 어떤 크랙 같은 걸 검출하기 위해서 실제 드론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영상으로부터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크랙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런 위험을 또 감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거기에 핵심 기술이 결국 영상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드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배터리 기술일 것 같아요. 현재 배터리 기술 상황은 어떻고 드론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드론 산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는 이제 밀도가 높고
출력이 높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에 배터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드론의 메이저 회사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배터리 상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전압으로 일정 용량으로 떨어뜨려서 보관을 이제 오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다수의 국내나 해외 쪽에 이렇게 큰 회사 세계 한 2개 정도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런 기능이 포함된 배터리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사람이 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활용 안 했을 때 배터리를 어떤 충전기나 방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 전압을 빼는 그런 불편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 배터리에다가 그 모듈을 쉽게 연결하면 일정 시간 되면 사용 안 했을 때 배터리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배터리를 방정을 시켜주고 그 각 셀별로 밸런싱을 잘 맞춰줘가지고 배터리 사용자가 그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최적의 상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계신 거네요. 어썸텍 인수도 그 일환일 텐데요. 이 드론 밸류 체인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모습은 뭔가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한금그룹이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드론을 제작할 수 있는 드론 제조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성장시키는 게 저희 그룹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이 결국은 하늘길을 다닐 때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다니기 위한 그런 자율 비행 기술,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핵심이기 때문에 전자통신연구원이나 관련 산학연 간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인스페이스를 창업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우주 항공 기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도 주요 사업 영역은 우주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성장시키실 계획인가요? 네, 드론 산업이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수익 창출을 바라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미래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 확보된 기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발은 저희가 인공위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지금도 인공위성 영상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쪽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위성이나 드론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확보된 또 영상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처리하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술들을 통해서 드론 산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중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 분석, 달 탐사, 태양 흑점, 우주 환경 탐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주에 대한 연구까지 한계가 없을 정도로 이 드론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드론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되고 또 어떤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원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드론이라는 그 어떤 날아다니는 우주한 시공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그 다른 공간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활용한다면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그 생활했던 그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차원 더 높아가는 그런 비즈니스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드론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어떤 드론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드론의 역할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기술들을 갖다가 사전에 확보하고 또 그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미래의 어떤 드론 산업의 어떤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그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요, 드론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국산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현장의 소리 생생하게 들려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드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드론 업계에 대한 지원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국내외 드론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임동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관련 기업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드론 산업이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해서 여가 취미용으로 대중화됐고요. 이렇게 이제는 시설 점검과 재난, 교통 감시, 물류,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2025년엔 7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드론을 8대 핵심 성장 산업에 포함하고 선발주자 따라잡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704억 원에서 2020년 4,595억 원으로 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체 신고 규모는 6배, 활용업체 수는 3배,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25배 증가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드론 산업은 17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29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공공이나 개인 말고 기업에서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네, 대기업들도 드론 활용에 관심과 또 이 상용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GS 칼텍스는 2015년부터 여수 공장에서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이 설비 상부의 부식과 균열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또 여수 등에서 도시락, 편의점 제품 등을 배달하는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설립해 수소연료 전지를 부착한 드론을 개발 중이고요. LIG 넥스원도 200kg급 자율주행 수송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의결해서 드론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계획들이 담겨 있나요?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드론 산업 육성과 공공 분야의 국산 드론 활용률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 비행 제어, 또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입니다. 또 드론 작동과 안정성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증 도시도 지난해 4개에서 2022년 10개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스마트 영농, 또 스마트 시티 관리 등 유망한 사업 모델을 집중적으로 실증해서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 기업 2개와 유망 기업 2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계속 추진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성과는 있었나요? 이 정부는 실제 어떻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실증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의 경우 부산과 제주, 또 대전, 경기, 고양에서 진행이 됐는데 총 9,700회 정도 비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 많은 비행 시도 기간. 네. 네, 물품 배송은 물론 생태공원 환경 관리, 또 대기 환경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또 앞서 보셨지만 이 산불 예방 네, 이런 데도 네. 활용을 했고요. 또 도시 관리에 이용하는 것을 테스트했고 귀갓길 안심 서비스, 건물과 도로 파손 상태, 또 확인 진단에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됐네요. 네, 중국이 드론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맞설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또 국산 드론 확산을 위해 특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네, 사실 국내 드론 산업은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DJI의 민간용 드론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고요. 또 다른 중국 기업 지페이는 농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을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 분야 드론 시장만 보더라도 국산 비율은 49%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 활용 실적 등을 정책 미흡점이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핵심 부품 국산화와 인허가 간소화, 그리고 매년 신규 구입 드론의 70% 이상을 국산 드론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오는 목소리는 없나요? 네, 현재 드론 관련해서 법률과 행정은 국토교통부, 산업기반과 제조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관련해서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 등에 납품되는 드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심사할 때 이 중국산 핵심 부품 위에 이 외장만 국산으로 제작한 드론도 이 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줬는데요. 핵심 부품도 직접 제작해야 국산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현황과 앞으로 드론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우주로 향한 인류의 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우리를 놀라게 한 것처럼 드론과 드론 그 이상의 기술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기술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행에 BGN 라이프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